주변의 임대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이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충분히 섭외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은. 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신사동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성품 발품 신사동은 한남대교에서부터 신사역을 지나서 도산대로를 타고 쭉 가서 여기 학동사거리에서 압구정 로드역까지, 그리고 압구정로를 지나서 여기 한남대교까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곳이 신사동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이고요. 오늘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강남구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로에서 이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런 길들이 다 강남구에 있는 상권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지형적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 사거리가 있으면은 사거리 주변으로 피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12m 넓이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피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런 지형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 중심으로 먼저 상권들이 만들어집니다. 압구정역 3호선으로 해서 이 지형들을 많이 오겠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신사 위례선 경전철 여기 을지병 사거리에 여기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통되면 이쪽 방향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현재는 압구정역에서 이 지역까지 걸어오시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면을 타고 오다 보면은 최소 5분 또는 한 7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보로. 신사 위례선이 이 역을 이용해서 오시면은 조금 더 가까워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에 있는 역세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 어디에서도 여기랑 거리는 도보 5분 이내에 블럭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매매된 사례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 건물의 대지가 174평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건폐율 49%에 용적률 236%로 2017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지하 2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신 분이 15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 매입할 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에 사신 거죠. 1층에 이제 순대집이 있는 3층짜리 낡은 건물 사셔가지고 가감하게 철거를 한 거죠. 보통 용적률을 많이 받고 연면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짜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용적률을 좀 덜 받아서 내가 신축을 하면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공사비를 좀 더 들이시더라도 신축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신축으로 하시면서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지하 2층에 지상 7층짜리 건물로 현재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신축하기 전에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입을 얼마 했냐? 2015년도에 135억에 사셨어요. 그러면은 평당 7,800에 압구정역 바로 이면에 있는 이 땅을 매입하시고 명도를 하시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신 거죠. 그리고 신축하셔서 이렇게 아이러브 안과라고 하는 병원을 임차로 두신 거죠. 이 병원의 임대료가 보증금은 한 10억 가까이 되고요. 임대료와 관리비 합쳐서 한 7,500 정도 하는 상태에서 임대료 받으시다가 최근에 또 파셨어요. 얼마에 파셨냐? 20년 9월 달에 파셨는데 매매가가 250억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건물은 신축을 하시면서 공사비를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신축하신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파셨으니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건물값은 한 40억 정도의 잔존 가치가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50억에서 40억을 빼면은 땅값만 210억이죠. 210억을 대지 174평을 나누시면은 한 평당 가격이 평당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압구정역 이면에 이 지역의 가격이 평당 1억 2천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50억을 주고도 3.8%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이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익이 안 나오는 건물보다는 평당가가 대지 한 평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건물은 내가 매입을 하고 거기서 월세를 받는 수익용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높게 평가가 돼서 가격을 더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억 이상은 찍은 거죠.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지금 시세로 형성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은 식당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층은 안가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임차인이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매수자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 임차인이 나가버리면은 많은 부분이 공실이니까 그 공실을 내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 이자를 어떻게 내가 또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매입자 입장에서 리스크거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에 임대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이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충분히 섭외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은 매입을 가감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입점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다 새롭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차인이 투입된 자금 또한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잘 버티고 또 그 정도의 자금력이 있으면은 운영 수익이 나오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임차인을 잘 조사해 보시고 주변의 임대가도 잘 조사하셔가지고 대안을 삼으실 수 있다면은 가감하게 매입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사동의 다른 블록하고 다르게 이 안쪽에 연립 빌라들이 이렇게 포진되고 있어요. 뭐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세대 수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쉽지 않아요. 변화가 좀 더디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상권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 블록에서는 요 지역만 빼시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언주로 성수대교 남단에서 도산공원 사거리로 내려오는 이 언주로 부분이 여기 없다 또는 지나가는 지역이다 지나가는 도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좀 흐르는 대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대로들이 조금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 블럭에서 최근에 매매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이면으로 해서 CGV 뒷골목을 지나오셔서 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80평에 연면적 210평에 지하 2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인데 2020년 11월 달에 90억에 거래가 됐어요. 건물이 낡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값은 빼고 90억을 80평 대지로 나누면은 평당 가격이 대지 한 평당 한 1억 900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압구정역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매물은 평당 1억 2천 정도, 그리고 압구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면이지만 한 1억 1천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번 팔렸어요. 처음에 팔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2008년도 이 모습일 때 대지는 80평 똑같지만 위에 없죠. 예. 나중에 사신 분이 증축을 하셨는데 이때는 1층, 2층, 3층 규모에서 거래가 되셨고요. 그때 가격이 39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45억에 파시죠. 그러면 2008년도에 39억 5천에 사신 분이 2015년도에 40억에 팔았으니까 시간에 비해서 생각해보면은 양도 차익이 미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임대료만 받으시다가 그냥 45억에 파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5년도에 40억에 매입하신 분이
16년도에 두 개 층을 이렇게 증축하십니다. 증축하면서 용도는 주택으로 하셨죠. 아래쪽은 상가고 위에 증축한 두 개 층은 주택인 상태로 갖고 계시다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여 개 파신 거죠. 그러면은 2008년도에 매입하신 분은 2015년도에 팔면서 미비한 양도 차익을 보신 거고, 2015년도 사신 분은 두 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지만 5년 보유하고 있다가 거의 2배로 파신 거죠. 15년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흐름을 잘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매도할 시점에 전층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매입하신 분은 자가로 사용하시려는 분이 매입하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압구정역이라고 하시면 신사하고 똑같이 이 압구정역 주변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뭐 이렇게 뷰티 관련된 진료 과목의 병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출구와 3번 출구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노년로 대로변에는 성형외과, 피부과들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 대로변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안쪽 이면에도 그런 뷰티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압구정역에서 시작해서 노년로를 타고 있는 이 대로변 및 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산대로를 접하고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신사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라!